옛날에 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이 총각 집안이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데다가 이렇다 할 뼈다귀도 없는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남의 땅이나 부쳐먹고 사는 상민의 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총각네 집 이웃에 아주 번듯한 양반집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 깨나 하고 땅마직이나 좀 가진 집이니까 번듯하기는 번듯하지 않겠습니까? 그쯤 되니 콧대는 좀 높지 않겠습니까? 이웃에 사는 농사꾼 보기를 뭐 제 집개나 닭 보듯 한단 말입니다. 이런 형편인데 이 총각이 나이 한 20이 넘어서 장가를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양반집 딸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양반집 앞을 다니다 보면 담 너머로 그 집 딸이 보일 게 아니겠습니까? 집안일도 하고 심부름도 하느라고 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참 곱고 참한 교수여서 이 총각이 그만 마음에 쏙 들었단 말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담 너머로 넘겨다보고 하니까 딸도 그러는 걸 알고 서로 말은 못 건넸지만 은근히 눈치가 다른 것입니다. 그 집 딸도 마음속으로는 비록 농사꾼의 자식이지만은 허우대 훤칠하고 씩씩해 보이는 게 저만한 총각이면 신랑감으로도 어떠려 했던 겁니다. 서로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체가 다르고 살림이 다르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말입니다. 밤낮 끙끙 앓다가 총각이 생각하기를 이럴 게 아니라 말이라도 해보는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는 하루는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어머니, 저 양반네 집에 참한 교수가 하나 있지 않나요? 그래, 있지. 그런데 왜 그러니? 가서 우리 집하고 사돈하자고 말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 너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집은 번듯한 부자여 양반댁이고 우리는 농사짓는 무지렁이 집인데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 하늘에서 천도를 땄으면 땄지 그건 안 될 게다. 그래도 말이나 한번 해보세요. 큰일 날 소리. 그런 말 꺼냈다간 너도 죽고 나도 죽어. 그런 말 했다고 설마 죽기야 하겠어요? 부득부득 졸라대니 어머니가 뭐 어쩔 도리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저리 바라는 걸까짓것 소원이나 들어주고 죽든지 살든지 하자 싶어서 그 길로 양반 집에를 턱갔습니다. 문간에 들어서니 벌써 주눅이 팍 드는데 미리 작정을 하고 온 일이니 물러설 수도 없고 해서 그 집 마나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뒷집 안하게 아닌가. 그래, 무슨 일로 왔나?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우나 우리 아들놈이 이댁 따님께 장가들고 싶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이놈의 역편네가 그걸 말이라고 하나? 얘들아, 다시는 그런 소리 입 밖에 못 내도록 입에다 똥을 쳐넣어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똥바가지로 똥을 퍼다가 입에 쳐넣겁니다. 말 한마디 했다가 그런 몹쓸 수모를 겪고 할 일 없이 털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어찌 됐나요? 아이고 얘야, 말도 마라. 말 한번 잘못했다고 똥만 실컷 얻어먹고 왔다.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분한 겁니다. 안 되면 그냥 안 된다고 할 일이지 남의 입에다 더러운 똥을 쳐넣는 건 무슨 신모냐 말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보는 수밖에 없다 하고 그 길로 총각이 양반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다짜고짜 대감을 뵙자고 했습니다. 너는 뒷집 총각 녀석이 아니냐? 그래, 무슨 일로 왔느냐? 염치 없지만 이댁 따님을 저한테로 시집 보내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미쳤구나. 여봐라, 저놈이 다시는 그런 말 못하도록 매우 쳐서 내쫓아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패기 시작해서 내쫓는 겁니다. 온몸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 할 일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원통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꾀를 하나 냈습니다. 저쪽에서 권세만 믿고 우격다짐으로 나올 적에는 갖다 들이댈 것이 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이튿날 이놈의 총각이 산에 가서 매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매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놈의 발에다가 초롱을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놓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으슥해지니까 달도 없이 캄캄한데 이때 총각이 솔개에다 매단 초롱에 불을 붙여서 슬그머니 양반집 앞에 있는 감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저 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니 양반집에 불이 다 꺼지고 조용한 것입니다. 그때 그만 목청을 있는 대로 빼어서 벼락같이 호령을 하는 겁니다. 아무개 양반은 듣거라. 양반 내외가 자다 말고 호령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서 나와 옥황상제의 명을 받으라. 양반 내외가 놀라 엉거주춤 마당에 나와보니 저 나무 꼭대기에서 불빛이 반짝반짝하는데 소리가 틀림없이 거기서 들리는 겁니다. 혼이 반쯤 달아났는데 호령 소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희 집딸과 뒷집 총각을 배필로 맺어놓았건만 너희는 하늘의 뜻을 어기고 장차 사돈될 사람의 입에 똥을 쳐넣고 장차 사위될 사람한테 몽둥이질을 하니 그런 고얀 일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그러고도 살아날 줄 알았더냐? 천둥같이 호령을 하니 반쯤 남아있던 홈까지 다 달아나는 겁니다. 양반 내외가 그만 땅에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피는 겁니다. 옥황상제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저 목숨만 살려줍시오. 그러면 뒷집과 사돈을 맺을 터이냐? 옥황상제님 명이라면 그리하겠습니다. 내일로 당장 시행하렸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뉘우치고 내 명을 받더니 이만 용서하고 가겠다. 그러나 만일 명을 어길 때는 너희 집이 폭삭 망할 터이니 그리 알라. 그럼 이만 간다. 하고 나서 매를 가만히 놓아주니 매개가 하늘로 높이 날아가는 겁니다. 매발에다 초롱을 매달아 놨으니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매란 놈을 딱 붙들고 있다가 놓아주니까 그 뭐 오죽 잘 올라가겠습니까? 땅에서 올려다보면 불이 환한 게 하늘로 그냥 막 올라간단 말입니다. 아, 저건 영락없는 옥황상제님이로구나. 말을 안 들었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 제 눈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으니 안 속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에는 곱게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양반이 헐레벌떡 총각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아무개 안에 있는가? 대감님이 무슨 일이십니까? 어제는 우리가 못에 씌웠는지 자네 모자한테 못할 짓을 저질렀네. 부디 용서하고 우리 사돈을 맺세나. 그럼 그렇게 하지요. 장인어른. 이렇게 해서 가난뱅이 총각이 양반집 딸과 혼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 아들, 딸 12남매를 낳고 아주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도 권세 있다고 사람들을 깔보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옥황상제한테 많이 혼날 겁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